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오늘은 DGE의 소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DGE가 단어의 끝부분에 올 때 한국식으로는 이 D를 시옷 받침으로 보통 표기를 하고 끝에 GE 부분을 G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실제 원어 발음으로는 단어가 DGE로 끝나는 경우 D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DGE나 G이나 둘 다 같은 소리가 납니다. G의 원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단어의 가장 끝부분에 올 경우에는 약하게 바람 빠지듯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DGE가 끝부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초 영어 단어들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 첫 번째로 볼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한국식 발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이는 에, 어, 이 등의 소리가 나죠? 그 중에서 에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한국식으로는 DGE에서 D를 시옷 받침으로 보통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GE는 G라고 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한국식 발음은 엣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원어 발음으로는 이 D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dg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끝에 G는 약하게 바람 빠지듯이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edge. 이 edge의 의미가 뭘까요? edge의 원래 의미는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 그런데 특이하게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독특하고 멋스러운, 세련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edge의 진짜 의미는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독특하고 멋스러운, 세련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콩글리쉬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피자헛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에 보면 저희가 방금 배운 엣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엣지까지 반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피자에서 엣지라는 것은 엣지가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자의 가장자리 빵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엣지까지 반반이라고 한 이유는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요 가장자리에는 뭐 고구마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끝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아마 속에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 피자의 가장자리도 반반 다르다고 해서 이 광고에서 엣지까지 반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엣지의 원래 의미는 가장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콩글리쉬로 어떤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독특하고 멋스러운, 세련된 이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사용됩니다. 제가 다른 광고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 광고는 블랙야크라는 브랜드의 패딩 잠바 광고인데요. 여기 보면 블랙야크 엣지 다운, 도심의 겨울을 엣지 있게 이렇게 저희가 방금 배운 엣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엣지는 가장자리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콩글리쉬적인 표현인 독특하고 멋스러운, 세련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류 광고에서 뭔가 엣지 있게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 패딩이 멋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끝부분에 오늘의 핵심 DGE가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B는 비읍 소리, B 소리가 나고요. R은 리을 소리 나죠? I는 E, I, 소리 중에서 이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D, G, E는 무슨 소리가 나죠? 한국식으로는 이 D를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고 G, E를 G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발음은 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D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G, E가 단어의 끝부분에 오니까 바람 빠지듯이 약하게 발음이 되죠. 자, 한국식 표기법으로는 브릿지, 그리고 실제 발음은 따라해보세요. bridge, bridge. 좋습니다. 이 bridge의 의미가 뭘까요? bridge는 다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몸에 붙은 다리 말고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이런 다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 읽어볼게요. 먼저 J는 지읒 소리가 나죠. 그리고 U는 우, 유 등의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D, G, E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바람 빠지는 쥐 소리가 나죠? 자, 따라해보세요. judge, judge. 좋습니다. 이 judge의 의미가 뭘까요? judge는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판사라던가 운동 경기의 심판이라던가 심사위원들도 역시 judge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자, 다음 단어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앞에 F가 왔죠? 이렇게 F가 단어의 앞에 오면 세게 된 소리처럼 F 소리가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프라고 표기하지만 실제 발음은 세게 발음이 되죠. 스. 그리고 뒷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봤던 다리라는 의미의 bridge의 철자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R은 리을 소리 나고 I는 E 소리 나고요. 끝에 DGE는 G 소리 나죠? 그래서 발음해보면 fridge가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fridge, fridge, fridge. 좋습니다. 이 fridge의 의미는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원래 냉장고를 의미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긴데요. 그 긴 단어를 짧게 줄여서 fridge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를 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굉장히 긴 단어인데요. 다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어의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KNOW가 있습니다. KNOW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알다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KN이 이렇게 연달아 올 경우 K는 보통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N의 니은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모음 OW가 왔는데요. OW는 O 혹은 OW 소리가 나요. 이 단어에서는 O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결해보면 know가 되죠. KNOW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알다, know, know. 좋습니다. 이 알다라는 know의 뒤에 이렇게 LEDGE가 붙으면 알고 있는 것, 즉 지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식.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OW가 예외적으로 O, OW 소리가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서는 아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다시 찬찬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K와 N이 연달아 쓰이면 K는 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N에 니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OW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아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L이 왔어요. L은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L의 뒤에 모음 E가 있어요. L은 특이하게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그 모음과도 또 연결되어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L의 리을 소리를 한 번 더 써주시고요. E는 에, 이 소리 중에서 이 단어에서는 이 소리로 쓰였어요. 마지막 DGE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G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발음해보면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따라해보세요.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알다는 KNOW, know 이고요. know. 지식은 knowledge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알다, know. 지식, knowledge.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발음과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한국식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가장 앞에 이는 에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한국식으로는 이 D를 시옷 받침으로 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끝에 GE는 한국식으로 G라고 표현하여 엣지라고 주로 쓰고 읽습니다. 실제 발음은요. D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리고 GE가 끝부분에 오기 때문에 바람 빠지듯이 소리 납니다. 그래서 edge, edge 이렇게
발음됩니다. edge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의미는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콩글리시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설명드렸죠? 독특하고 멋스러운, 세련된과 같은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발음과 의미 떠올려 보세요. 가장 앞에 B는 비읍 소리, B 소리가 나고 R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I는 E, I, 소리 중에서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는 이 D를 시옷 받침으로 표기하고 GE는 G로 표기를 하지만 원어 발음은 어떻다고요? DGE로 끝나는 단어에서 D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끝에 있는 이 GE는 바람 빠지듯이 취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bridge, bridg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bridge. bridge의 의미가 뭐였죠? 강 같은 곳을 건널 때 이용하는 다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단어는 어떻게 읽나요? 의미는 뭐였죠? J는 지읒 소리가 나죠. 그리고 U는 우, 유 소리 중에서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DGE에서 D는 소리가 나지 않고 G는 G 소리가 나죠. 발음해보면 judge, judge가 됩니다. judge의 의미가 뭔가요?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판단하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판사라던가 운동 경기 심판이라던가 심사위원들 역시 judge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어 복습해 볼게요. 이 단어의 의미와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앞에 F는 th 소리가 나죠? th. 한국식으로는 피읍으로 표기하지만 이렇게 F가 단어의 가장 앞에 왔을 때는 거의 쌍비읍에 가깝게 세게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앞부분 th. 그리고 R은요? 리을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I는 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뒷부분 DGE에서 D는 묵음이고 G는 G 소리가 나죠? G. 그래서 발음해보면 fridge가 됩니다. fridge. 앞에서 봤던 다리라는 의미의 bridge와 가장 앞에 자음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게 납니다. fridge의 의미는 기억나시나요? 냉장고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복습해 볼 건데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가장 길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가장 앞쪽에 있는 KNOW는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알다.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KN이 나란히 붙어서 나오면 K는 보통 묵음이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중모음 OW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O 혹은 OW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는 O 소리로 쓰여서 NO라고 발음이 됩니다. NO. 이 NO라는 단어의 뒤에 LEDGE가 붙으면 알고 있는 것, 즉 지식이라는 의미가 되죠. 지식. 발음이 살짝 바뀌는데요.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먼저 가장 앞에 KN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N이 붙어 있으면 K가 묵음이 되고 N의 소리인 니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OW가
원래는 O 혹은 아우 소리가 나는데 이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아 소리에 가깝게 쓰였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L이 왔네요. L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이 L은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서 한 번 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는 에, 이 소리 중에서 이 소리에 가깝게 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끝부분 D, G, E가 남았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D는 묵음으로, D, G, E는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오면 쥐 소리가 나죠. 쥐.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하면 knowledge가 됩니다. knowledge. 요건 좀 어려우니까 발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knowledge. 한 번 더 해볼게요. knowledge.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OW가 원래 OW 혹은 O 소리가 나는 이중 모음인데 이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아 소리로 쓰였다는 점 잘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들 다시 훑어보며 복습해 봤고요. 이제 쓰기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로 쓰기 연습해볼 단어는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국식 영어 콩글리시로는 독특하고 멋스러운, 세련된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단어 뭔가요? 바로 edge 있죠? 어떻게 쓰나요? 가장 앞에는 에 소리 나는 이가 오죠. 그 다음은 오늘의 핵심인 D, G, E가 옵니다. 여기서 D는 묵음, G는 쥐 소리가 나죠?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를 엣지 라고 표기하는데 실제 발음은 edge입니다. edge. 끝에 이 G 부분을 약하게 바람 빠지듯이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edge, edge. 자, 같이 써볼게요. 펜 드시고요. 가장 앞에 에 소리 나는 이, 그리고 오늘의 핵심 G 소리 나는 D, G, E. 이제 안 보고 써볼까요? 적어보세요. edge. 잘 쓰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 소리 나는 E, 그리고 D, G, E, edge.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다리 써볼게요. 다리는 영어로 뭐죠? 가장 앞에 비읍 소리, 브 소리 나는 B가 옵니다. 그 다음 reach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죠? 리을 소리 나는 R, 그리고 E 소리 나는 모음 떠올려 보세요. I이죠. 끝부분은 오늘의 핵심 G 소리 나는 D, G, E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B, reach, bridge. 따라해보세요. bridge, bridge. 오케이, 자 같이 써볼까요? 먼저 B 소리 나는 B, 그 다음에 re 부분은 리을 소리 나는 R과 E 소리 나는 I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D, G, E 이죠. 자, 철자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지우고 다리, bridge 적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먼저 비읍 소리, B 소리 나는 B, 그리고 R 소리 나는 R, I. 다음은 오늘의 핵심 D,
G, E. 완성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 판단하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 판사, 심판, 심사위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써볼 건데요. 뭔가요? judge이죠. judge. judge는 어떻게 쓰면 되죠? 가장 앞에 지읒 소리 나는 J가 옵니다. 그 다음은요. 소리 나는 모음이 오는데요. 뭐였죠? U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끝에 G 부분은 D, G, E이죠. 발음해 볼게요. judge, judge. 같이 써볼까요? 먼저 지읒 소리 나는 J, 소리로 쓰인 U, 그리고 오늘의 핵심 G 소리 나는 D, G, E. 자, judge. 안 보고 적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읒 소리 나는 J, 그리고 소리 나는 U, 다음 G 소리 나는 D, G, E, judge.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냉장고 써볼게요. 냉장고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기억나시나요? fridge라고 하죠. fridge의 철자 적어볼게요. 가장 앞에 F 소리 나는 알파벳은 F이죠. F. F.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F가 단어의 가장 앞부분에 오면 세게 거의 된 소리처럼 F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re인데요. 리을 소리 나는 R과 E 소리 나는 I를 써주시면 됩니다. free. 그리고 끝에 G 부분은 D, G, E이죠. 발음해 볼게요. 냉장고, fridge, fridge. 좋습니다. 같이 적어 볼게요. F 소리 나는 F, R 소리 나는 R, I. 그리고 오늘의 핵심 G 소리 나는 D, G, E. 이제 안 보고 써볼 차례죠? 냉장고 적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F 소리 나는 F, R과 I이죠. F, R. 그 다음에 G 부분은 D, G, E입니다. fridge. 자, 이제 마지막 단어를 써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뭐였죠? 가장 긴 단어,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식을 써보기 전에 저희 먼저 알다 라는 의미의 단어부터 적어볼까요? 뭔가요? know이죠. know. 가장 앞에 K가 오고 그 다음에 니은 소리 나는 N이 옵니다. 그리고 O 혹은 OW 소리 나는 이중모음 OW가 오죠. 여기서는 O 소리로 쓰였죠.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K와 N이 이렇게 나란히 단어의 가장 앞쪽에 오는 경우 보통 K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이 N의 니은 소리, OW의 O 소리 연결해서 know가 되는 거죠.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 알다라는 의미의 know의 뒤에 뭘 붙여주시면 되나요? 리을 소리 나는 L, E 소리로 쓰인 E, 그리고 G 소리 나는 오늘의 핵심 D, G,
E를 써주시면 됩니다. 발음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OW가 무슨 소리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O, 아우 소리가 아닌 아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N은 니은 소리, 그리고 OW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O, 아우 소리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아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L은 리을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E랑 또 연결되어 소리 나기 때문에 L의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셔야 되죠. E는 여기서 에, 이 소리 중에서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DGE는 G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발음해보면 knowledge가 됩니다. 자, 지식 발음 따라해 볼게요. knowledge. 한 번 더 해볼게요. knowledge.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K가 옵니다. 묵음이지만 K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소리 나는 N. 다음 OW가 옵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알다라는 의미의 know인데 지식은 뒤에 L, E, D, G, E가 붙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KN이 나란히 오면 K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OW는 이 단어에서 예외적으로 O, 아우 소리가 아닌 아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이 소리 중 이 소리로 쓰였죠. 그래서 이 단어의 발음이 knowledge가 됩니다. knowledge. 자, 길고 어려운 단어니까 철자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셨으면 안 보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식, knowledge 써보세요. 잘 쓰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에는 KN이 오죠. 여기서 K는 묵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OW가 옵니다. OW. 지식이라는 단어에서는 OW가 예외적으로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아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리을 받침 L이 오면 know이 됐고요. know. 자, 그 다음에 이 소리 나는 모음 뭔가요? 이죠. 이 여기까지면 knowly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D, G, E이죠. knowledge, knowledge. 자, 이렇게 오늘의 쓰기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이 지식이란 단어가 많이 어려우니까 수업 끝난 후에도 여러 번 쓰기 연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퀴즈 보러 가볼까요? 고고! 지난 시간에 퀴즈로 내드렸던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번 시간에 핵심이 바로 이 X의 소리였죠. 이 X는 대표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나요? X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X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드물게 이그즈 소리가 나기도 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었죠. 이 단어에서는 이 X가 대표 소리인 X 소리로 쓰였어요. X. E가 에 소리가 나고 X가 이렇게 모음 뒤에 오면 기역 받침의 S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 T는 T 소리, T 소리가 납니다. 다음 R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가장 끝에 A가 왔는데요. 먼저 한국식으로 읽어보면 A를 주로 아 소리로 읽죠. 그래서
엑스트라가 됩니다.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A가 아 소리보다는 extra, extra 이렇게 살짝 소리에 가깝게 들려요. 하지만 extra라고 하나, extra라고 하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서 그냥 extra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extra. 한 번 더 해볼게요. extra. 좋습니다. 이 extra의 의미가 뭔가요? 한국에서는 extra를 주로 단역 배우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거의 영화의 배경처럼 군중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역 배우를 extra라고 하는데요. 단역 배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 요금 할 때 그 추가의 여분의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 여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 외에 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기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3,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제가 추가로 초콜릿 같은 걸 얹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죠. 왜냐면 기본적인 것 외의 것을 추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호텔에서 기본적으로는 1인당 2개의 수건을 주는데 여러분이 수건을 1개를 더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인 수건 외의 수건이니까 여분의 수건이 되는 거죠. 이럴 때 extra를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를 볼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열심히 공부한 DGE가 끝에 들어가는 단어이죠.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